안녕하세요. IT 여행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웹소켓을 사용한 실시간 공지 체크의 내용 중 두 번째의 세부 영상으로서 공지 내용을 확인했을 때 일어나는 이벤트와 처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목소리는 AI 음성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런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목소리 녹음 스트레스가 없다 보니 자꾸 손이 가네요. 하하하. 만약 본 영상이 웹소켓을 사용한 실시간 공지 체크와 관련한 영상 중 처음 본 영상이라면 프로젝트 설치부터 해서 전체 구조에 따른 설명을 드린 영상을 먼저 보시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본 영상만 보신다면 아마도 영화 줄거리도 모른 채 중간부터 보시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관련 영상들은 영상 설명란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는 거라면 강추드립니다. 영상을 먼저 보시면 사용자가 로그인을 한 이후 전체 공지 목록을 보고 있다가 미확인 공지를 클릭하면 미확인 문자가 사라지고 미확인 공지의 개수도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처리 내용을 자바스크립트를 기준으로 컨트롤러와 DTO 클래스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왼쪽에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열어놓았고 오른쪽 상단에는 컨트롤 클래스입니다. 오른쪽 하단에는 DTO 클래스를 열어놓았습니다. 사용자가 공지 목록에서 미확인된 공지를 클릭했을 때 이벤트를 처리하는 부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코드의 245행으로 이동해보면 소켓 서버로부터 전달된 공지 목록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공지 목록을 만들어 화면에 표시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배지 영역에 미확인 공지 카운트 수를 표시할 때 사용하기 위한 카운트 변수를 선언하고 공지사항이 표시될 전체 영역을 노티스로 가져옵니다. 그 아래 줄에는 공지 목록 한 줄 한 줄이 추가될 영역이 아이템즈입니다. 또한 한 줄의 공지사항을 작성할 때 사용될 템플릿 태그를 가져옵니다. 템플릿 태그는 HTML 파일의 화면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클론 변수는 템플릿의 공지사항 중 한 개의 정보가 담겨져 복사되어 반환되는 값을 저장하는 변수입니다. 세션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던 인포 정보를 가져와 제이슨 객체로 만들고 공지사항들이 저장되어 있던 장소를 깨끗하게 청소해줍니다. 매개 변수로 전달받은 리스트 변수를 포이 치문으로 반복 처리하면서 미확인 공지 개수를 카운트하면서 add notice로 함수를 템플릿 객체와 공지사항 중 한 개의 정보를 사용하여 호출합니다. 이때 반환된 정보는 한 줄의 공지사항이 되고 반환된 공지 목록을 공지 목록이 표시될 아이템즈에 추가해줍니다. 이로써 사용자들은 공지 목록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add notice로 함수를 설명하기 전에 아래줄로 내려가보면 세션 스토리지에서 읽어드린 인포 정보의 카운트에 계산된 미공지 개수를 대입해줍니다. 그런 후에 현재 상태를 다시 세션 스토리지에 저장하여 화면을 새로 고쳤을 때 현재 상태를 다시 볼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미공지 개수를 나타내는 배지 영역의 화면에도 미공지 개수를 대입하여 화면에 표시되게 합니다. 쇼노티스 리스트 함수의 전체 구조를 살펴보았으니 173행에 있는 함수형으로 선언되어 있는 add notice로 함수 블럭으로 올라가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았듯이 템플릿 태그 객체와 공지사항 한 개의 데이터를 매개 변수로 전달받아 실행되는 함수입니다. 전달받은 템플릿을 하위 태그들을 모두 포함하여 복사하여 클론 객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세션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던 인포 정보를 가져와 제이슨 객체로 만든 뒤 변수 인포에 대입해둡니다. 그 아래 부분은 전달받은 공지사항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한 줄의 공지사항 목록을 만들기 위해 템플릿 태그 안에 있는 스팬 태그의 값을 대입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줄의 공지 목록이 만들어졌습니다. 템플릿 태그를 사용하여 공지사항 한 줄이 만들어진 곳을 살펴보면 그곳에 클래스 속성 값이 로이였었습니다. 이를 가져와 클릭 이벤트를 추가합니다. 매개 변수로 가져온 데이터 객체에서 체킹의 값이 빈 공백이 아닌 경우가 바로 미확인 공지인 것입니다. 미확인 공지를 클릭하게 되면 서버로 전달할 메시지 중 커맨드 값을 노티스 뷰 체크로 설정하고 클릭된 공지 목록의 순번 즉 SNO 값을 매개 변수로 전달된 데이터에서 가져옵니다. 마지막으로 공지를 확인한 사용자 아이디를 가져와 메시지를 만들어 샌드 메시지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미확인 공지를 확인된 공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미확인 공지라면 서버 소켓으로 메시지를 전송하고 내려오고 그렇지 않았더라도 아래로 내려와 공지 내용을 보여주게 되는데 다이얼로그 태그를 가져와 변수에 담습니다. 현재 작업이 공지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이기에 다이얼로그 노티스 안에 있는 공지 작성 버튼의 상태값을 넌으로 설정하여 감추어둡니다. 다음으로 공지 제목과 공지 내용을 표시하고 있는 태그의 리드 온리 속성에 true 값을 주어 내용을 수정할 수 없게 조치하고 세션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던 id 값과 매개 변수로 들어온 데이터의 id 값을 비교하여 동일하다면 즉 해당 공지를 로그인을 한 사용자가 작성한 공지이라면 공지 삭제 버튼을 보여주고 그렇지 않으면 삭제 버튼을 감추게 됩니다. 다음으로 다이얼로그 안에 있는 폼 태그를 가져와
공지 내용을 보여주기 위해 폼 태그 안에 있는 요소에 데이터 값을 대입해 줌으로써 화면에 공지 내용이 표시되는 것입니다. 표시된 공지 내용 중에 상황에 따라 삭제 버튼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아무튼 삭제 버튼이 클릭되면 다시 한 번 더 삭제할 거냐 물어본 뒤 삭제하겠다고 한다면 서버로 전달할 메시지를 만들기 위해 커맨드 값을 노티스 딜리트로 하고 공지사항을 삭제한 사용자 아이디와 공지 목록의 순번을 메시지에 담아 서버로 전송한 뒤 해당 다이얼로그 창을 닫습니다. 그런 뒤 반드시 필요한 작업은 아니겠지만 폼 태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초기화시켜 주었습니다. 원스의 true 값은 삭제 버튼이 클릭되었을 때 처리되는 이벤트 핸들러의 세 번째 인수값으로 삭제 버튼을 연속해서 2번 이상 클릭하더라도 한 번만 실행하도록 지정해주는 옵션입니다. 이렇게 각종 처리가 된 다이얼로그 창을 모델 타입으로 화면에 띄워줍니다. 이제 공지 내용을 확인했던 다이얼로그 창을 닫을 차례입니다. 이에서부터 작업 처리되었던 것처럼 다이얼로그 창을 열고 여러 개의 이벤트들을 다이얼로그에 추가하면서 작업하였습니다. 이런 상태 그대로 창을 닫게 되면 다이얼로그에 추가되었던 각종 이벤트들이 다이얼로그 창을 열 때마다 추가되어 이벤트가 중복 실행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벤트가 추가되기 전에 다이얼로그 창을 그대로 복사하여 새로운 다이얼로그 객체를 만들어둔 뒤 현재 다이얼로그 객체를 새로운 다이얼로그 객체로 바꾸어 주므로 중복 발생되던 고스트 같은 이벤트 핸들러를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작업들이 정의된 한 줄의 템플릿 태그를 반환하여 공지 목록에 한 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add notice로 함수가 호출되었던 258행으로 되돌아와서 코드를 살펴보면 이렇게 처리된 공지의 한행 정보가 클론이 되어 공지 목록을 표시해주는 장소인 아이템즈에 추가되어 공지 목록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좀 전에 살펴보았던 add notice로 함수 안쪽에 있는 186행으로 가보면 미확인 공지사항을 클릭하여 공지를 확인했을 때 관련 메시지를 서버로 전달할 때 호출되었던 send 메시지 함수 부분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send 메시지 함수의 내용은 로그인 편에서 알아보았으나 간단하게 살펴보면 전달된 메시지에서 커맨드 값을 가져와 앱 노티스 뷰 책 문자열을 만들어 클라이언트 변수에 대입한 후 스탬프 클라이언트 샌드 메서드에 의해 메시지가 전달되면 웹사키트 컴피그 클래스에서 지정한 것처럼 전달된 메시지를 현재의 랩소켓 서버가 수신하게 됩니다. 전달된 노티스 뷰 체크는 컨트롤러 클래스에서 메시지 매핑 값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컨트롤러 클래스에 70행으로 가보면 노티스 뷰 체크 문자열이 메시지 매핑으로 지정되어 있는 코드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바스크립트에서 제이슨 구조의 문자열로 변환된 메시지를 컨트롤 클래스에서는 자바의 맵 구조로 데이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게 만들게 됩니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부둥켜 안고 코드를 다시 보면 매개 변수로 전달된 메시지에서 아이디와 클릭된 공지 번호인 SNO 그리고 커맨드 값인 노티스 뷰 체크의 값을 각각의 변수에 저장합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의 처리 결과를 담을 스테터스 변수를 정의한 뒤 노티스 DTO 클래스를 생성하고 DBO 펌 메서드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의 커넥션 객체를 생성합니다. 매개 변수로 들어온 값 중 아이디와 SNO를 파라미터로 하여 노티스 체크 메서드를 호출하여 공지사항을 미확인해서 확인된 공지로 변경할 것입니다. 그럼 DTO 클래스의 106행에 있는 노티스 체크 메서드를 가보면 노티스 체크 테이블의 SNO 값과 ID 값을 각각 노티스 SNO 필드와 ID 필드에 추가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노티스 체크 테이블에는 사용자가 공지 목록을 클릭할 때마다 해당 공지의 순번인 SNO 값과 사용자 아이디를 노티스 체크 테이블에 저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true 값을 리턴합니다. 리턴받은 컨트롤러는 클라이언트에게 처리 결과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맵 구조의 MSG를 만들고 커맨드 값인 노티스 뷰 체크 값을 커맨드 키에 추가하고 메시지를 전달한 사용자 아이디와 데이터베이스의 처리 결과인 true 값을 추가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MSG를 사용하여 send event to client를 호출하여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럼 send event to client 함수에서는 누구에게 메시지를 전달할까요? 그 해답을 얻기 위해 send event to client 함수로 이동해보면 전달된 매개 변수 메시지로부터 ID 값을 가져와 send URL 문자열을 만들어 해당 클라이언트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지 목록을 클릭한 유저가 홍이었다면 아마도 send URL 변수가 타픽 이벤트 홍으로 만들어졌을 것이고 이는 컨버트 앤드 샌드 메소드에 의해서 타픽 이벤트 홍에게 메시지가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이벤트를 발생시킨 자바스크립트 코드에 78행에 있는 커넥트 함수를 가보면 사용자 아이디가 홍일 때 자바스크립트는 타픽 이벤트 홍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리스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호라. 이쯤에서 무릎을 탁 쳐야 되는데 하하. 무릎은 무릎이고 메시지가 수신되었다면 자바스크립트는 전달된 메시지의 바디 부분을 사용하여 315행에 있는 쇼메시지 함수를 호출합니다. 바디에 실제 데이터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쇼메시지 함수를 안 읽어볼 수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함수로 이동해보면 전달된 MSG에서 커맨드 값을 사용하여 스위치문으로 분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전달된 커맨드는 노티스 뷰 체크였습니다. 그렇다면 릴로드 리스트 함수로 이동하는데 릴로드 리스트 함수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최종 상태값을 가져와 화면을 갱신하는 코드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5행에 있는 함수 내용을 보니 세션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현재 사용자 아이디를 가져오기 위해 인포 정보를 가져와 제이슨 객체로 만든 후 아이디를 가져옵니다. 커맨드를 리스트로 정하고 다시 웹소켓 서버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의 최신 정보를 가져오기 위함인 모양입니다. 노티스 뷰 체크 커맨드를 전송하여 공지 상태를 변경하고 바로 최신 목록을 받아 올 수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봐도 좀 아쉽게 느껴지지만 완벽함은 인간의 덕목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행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면서 계속해서 여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샌드 메시지 함수에 관련한 내용은 이미 살펴보았으니 커맨드 값이 리스트로 전달될 때 우리는 이미 메시지 매핑 값이 리스트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컨트롤러에서 메시지 매핑 값이 리스트인 부분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컨트롤러 클래스의 52행에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할 메시지를 MSG로 생성하고 DTO 클래스를 생성한 뒤 데이터베이스를 오픈하는 과정은 동일합니다. 59행을 보면 전달된 아이디를 파라미터로 하여 DTO 클래스의 노티리스트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DTO 클래스의 75행에 있는 노티리스트 메서드를 가보면 전달된 아이디 값을 유저로 받고 있습니다. 컨트롤러에게 다시 전달한 값을 제네릭이 노티스 VO인 리스트 컬렉션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전달된 유저 값을 홍이라 가정하고 쿼리 문장을 보면 한 개의 메인 쿼리와 한 개의 서브 쿼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쿼리를 분석하기 전에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자면 이 쿼리는 상관 서브 쿼리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능 저하의 우려가 있으나 쿼리를 분석하기 쉬워서 사용하고야 말았습니다. 서브 쿼리를 레프트 조인 형식으로 바꾸어 처리해 보는 것도 이번 여행지의 좋은 도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노티스 테이블의 알리아스를 n으로 지정했고 노티스 책 테이블의 알리아스가 nC로 지정되었습니다. 상관 서브 쿼리 형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메인 쿼리에서 id와 SNO, 서브젝트와 DOC 컬럼의 값을 가져온 뒤 서브 쿼리를 호출합니다. 서브 쿼리에서는 노티스 테이블의 SNO 즉 노티스 테이블의 순번과 노티스 책 테이블의 노티스 SNO와 같고 노티스 책 테이블의 ID 값이 매개 변수로 전달된 홍과 같다면 체크드 문자열을 체킹이라는 가상의 필드명에 담습니다. 이런 내용을 순번의 역순으로 셀렉트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미지를 보면서 다시 설명드리자면 노티스 테이블은 공지사항이 작성될 때 발생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테이블입니다. 홍 씨가 두 개의 공지를 작성했고 김 씨와 이 씨는 각각 하나의 공지를 작성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노티스 책 테이블은 사용자가 공지를 확인했을 때 발생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테이블입니다. 따라서 홍 씨는 1번과 3번 공지를 확인한 것이고 김 씨는 1번 공지만, 박 씨는 2번 공지만 확인한 것입니다. 먼저 노티스 테이블에서 첫 번째 행의 값을 가져와 SNO 값과 노티스 책 테이블의 노티스 SNO 값과 같고 ID가 홍이라면 체크드 문자열을 체킹 컬럼에 표시합니다. 두 번째 행 역시 SNO와 노티스 SNO와 값이 같고 ID가 홍인 데이터를 찾으나 없으니 널이 됩니다. 세 번째 행의 공지사항을 홍 씨가 확인한 정보가 있으니 역시 체크드 문자열이 반환되고 SNO가 4번인 공지사항은 홍뿐만 아니라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처리된 데이터를 최근 순으로 정렬하기 위해 공지사항의 순번인 SNO를 역순으로 하여 데이터가 셀렉트되는 것입니다. 그 아래에서는 이렇게 셀렉트된 값들을 처리하는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살펴보면 while문을 사용하여 데이터 한 행의 값을 하나의 노티스 VO 클래스에 담습니다. 이때 체킹 컬럼의 값이 널이라면 VO 객체의 체킹 필드에 미확인이란 문자를 집어넣어 공지사항을 볼 때 미확인 공지임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우여곡절 속에서 처리된 결과를 리스트 컬렉션에 담아 리턴하면 컨트롤러는 이를 MSG에 담아 클라이언트에게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해 send event to client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그렇다면 커맨드 값을 리스트로 지정하여 홍 씨에게 메시지가 전달되었으므로 자바스크립트 코드의 315에 있는 쇼메시지 함수로 가보면 커맨드가 리스트일 때 메시지로 전달된 리스트 값을 갖고 쇼노티스 리스트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이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컨트롤에서 리스트 컬렉션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면 자바스크립트는 해당 데이터를 제이슨 배열 객체로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무릎도 나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무릎은 그만 치시고 245행에 있는 쇼노티스 리스트 함수형 블럭을 가보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코드들입니다.
눈치채셨나는 모르겠지만 이 코드 부분은 본 영상이 시작되었던 그곳, 그 함수 부분입니다. 프로세스가 돌고 돌아 결국 미확인된 공지를 확인을 한 공지로 바꾸어 준 후 공지 목록들을 갱신하여 다시 보여주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본 영상에서 제작된 코드들이 최적화되어 있다던가 최상의 방법을 사용했다던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동일한 과정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이 이런 방법만 있는 것도 아니겠지요. 저는 IT 여행자입니다. 여행의 목적에 따라 여행 코스와 바라봐야 하는 관점이 달라지듯이 이번 여행도 그러하리라 하고 넓은 아량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IT 여행자의 궤변을 마무리 짓고 다음 영상에서는 공지사항의 입력과 삭제 부분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생성부터 전체 과정을 설명하는 영상과 본 영상과 관련된 다른 영상들의 주소는 더보기란에 추가해 두었습니다. 혹 문서로서도 필요한 여행자분들이 계시다면 설명란에 있는 크몽 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몽에 있는 PDF 문서는 죄송하게도 유료 문서이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영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 IT 여행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